왜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 유람선인데 그게 항해를 하다가 엔진이 고장났대요. 그 엔진 고치는 기술자를 불렀는데 망치 3방에 3천만 원을 청구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40년 동안 경험해 본 것을 이 망치 3방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냐. 망치 3방을 몰랐다면은 누군가 와서 다 뜯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다면은 3천만 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경험이 이제 정말 중요한데 그 경험을 알고 경험하는 거랑 모르고 경험하는 거랑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명확하게 좀 물어보고 하셔라. 내 생각대로 창업하지 마시고. 그게 맞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더 절감되는 효과가 더 큽니다. 또 명확히 알기도 하고. 대한인력사무소 창업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변두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인력사무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지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인이 운영하는 방식이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고 젊은 세대들이 아직 도전하지 않는 이런 직종이구나, 블루오션이구나,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 삼성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28살 때부터 아마 다녔을 겁니다. 저는 지금 40대인데. 그리고 그전에는 배달집을 운영했습니다. 피자집 또 운영하고 치킨집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험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있을 때도 입사한 지 1년 만에 급여가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1년 안 됐을 때. 왜 그만두신 거세요? 이 일이 더 비전이 있는 것 같고 직업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근로소득을 갖는 것보다는 불로소득 또 사업소득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돈이 더 되니까 그만뒀죠. 그때 얘는 벌써 막 그거에 2~3배가 넘어갔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 이거 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게 안정화되고 수익이 진짜 많이 나왔을 때 그때 그만둔 거죠. 일명 능력자시네요. 아예 능력자가 아니고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 뭐 만류하거나 그런 분은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 잘 안 만나요 사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바쁜데 만나서 얘기해봐야 다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업 얘기해봐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생각만 얘기하지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예. 선택 내가 하는 거지.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창업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그 인력사무소 창업 요건에는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업산당사 1, 2급, 직업 소개사업소 2년 이상 경력자, 공인노무사, 조합원 100명 이상, 노동조합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뭐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인력사무실 하려면 네. 경험이 중요한가요? 경험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조금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일단 창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일단 된다면은 내가 그 동네를 명확히 알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주변에는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분들을 먼저 모이게 하고 거래처를 수집한 이후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 문제가 좀 될 겁니다. 인력사무소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력 모집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분들이 그냥 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와서 어떤 미래가 있는지, 나와 같이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오게끔 만들어야 오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홍보잖아요. 홍보죠. 근데 홍보인데 홍보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 알바몬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되게 이성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땡땡 기업, 시급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시간, 그리고 휴무 얼마. 그러면은 이걸 보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돈만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맞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사에 누가 있는지 알고 그 동료들과 친해지기도 하는데 애초에 그거를 바꿔놓는다면 어떤 공지글을 제가 써가지고 블로그를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힘들어하고 지금 필요하고 지금 걱정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그 이후에 나한테 오게끔 한다면은 아마 저를 대한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을 때 조금 더 좋은 인력들이 저한테 오게 될 겁니다. 좋은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인력 관리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력 관리는 일단 처음에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내 말을 일단 안 듣겠죠. 인력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이분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그래서 그런 브랜딩이 먼저 필요합니다. 인력사무소 대표님들의 브랜딩. 그러려면 정말 나한테 왔을 때 그 이후에 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는 일을 정말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일을 보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소득을 발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일이 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저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적으로 얼마짜리 일 있으니까
여기 가실래요? 얼마짜리 일 있으니까 여긴 안 간다. 그러면은 이게 브랜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일 골라 가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는 이쪽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정말 나하고 맞는 이제 식구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구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인력으로 보냈다가 회사에서 네. 인력 통해서 오지 말고 네. 우리 회사로 바로 안 와. 아, 이런 케이스들도 많지 않나요?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게 언제까지냐 이거죠. 그 사람들도 단시간에 몇 푼 더 벌어보자고 그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업체랑 뭐 천년만년 일할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암적인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 흐리는 거예요. 그 인력사무소 분위기도 흐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 한두 명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동요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한 관계가 있다면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내일이나 모레 더 좋은데 보내줄 거라는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버리는 게 맞습니다.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건 무언가를 팔아내는 거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건 무언가를 파는 건데 저희는 사람을 판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부분이든 세일즈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을 팔던 내가 어떤 뭐 치킨을 팔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자꾸만 그 모니터링하고 그 치킨집에서도 아니면 기업에서도 전화해가지고 만족도 조사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하고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인력사무소 역시도 나하고 인력과의 관계가 돼야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와서 그 업체에서 다음에 또 부를 수 있고 그런 게 애프터가 되고 그런 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표들의 그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 마인드 속에서 이 사람들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납도 많이 했었잖아요. 대납 뭐 지금도 뭐 성행하죠. 성행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일단은 그 인력 소장들이 가불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업체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때 결제해줄게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결제를 받는 거지 그걸 내가 통솔할 수 있다면 3일마다 주세요. 이틀마다 주세요. 그냥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받으면 일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좋은 인력이 있습니다라는 전제합니다. 그거를 가서 실력으로 정말 보여주고 이 인력들이 내가 혼자 갔을 때 이틀 일할 걸 하루 해주고 온다면 돈 받아내는 건 더 쉽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력들한테 정말 일 잘하는 인력이랑 매칭을 정말 잘 시켜드려야 됩니다. 매칭을 하려면 네. 내가 그쪽 일 관련돼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공정을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일 보내달라. 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네. 그분들하고 매칭이 돼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영업을 못 가요. 그 일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아시바 하는 현장인데 아시바가 어느 시점에 걸리고 아시바 걸리는 시점이 공사 부분에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를 알아야 다음 영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끝나고 나서 다음 공정을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시바가 걸린다는 거는 이제 곰빵이나 양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시바 이제 다 걸려놨는데 자재들을 이제 올리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 저희 회사에 이렇게 좋은 인원들이 있으니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진행한다면은 그런 얘기조차 안 될 겁니다. 뭐 실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인데 고소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업체에서는 크레인 하루 임대료가 뭐 한 100만 원, 120만 원 하는데 그 일을 못 해주니 그 인부 한 명 때문에 그 크레인값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네. 이익이 나려면 네. 하루에 몇 명 정도 내보내야 이익이 나요?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그 인건비가 이제 15만 원 하는 곳도 있고 뭐 16만 원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기본 스타트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명 나간다고 치면은 이제 뭐 하루에 16만 원, 15만 원 버는 테고 이제 내가 한 달 매출을 어느 정도에 이제 맞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는 이제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난 한계가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만 나가면 한 500만 원 선 정도는 벌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아버님이 이제 울산에서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가업 승계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일을 보내고 이렇게 온 거는 10년을 넘게 했지만 너를 가르칠 만한 그 정도의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 추천하셔가지고 그 젊으신 부부가 이렇게 와서 수업 듣는 분이 계십니다.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그 인력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떠신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 맞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을 일단 경험하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인부들이 왔을 때 예전처럼 뭐 형 동생 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성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근데 우리 지금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생각하니까 이성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우리 가족처럼 우리 식구처럼 먼 미래를 이제 보고서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창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인력사무소를 창업하시려는 대표님들 지금 시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좋을 때는 없었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미래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미래를 안 두렵게 하려면 지금부터 미래를 쌓아야 돼요. 하나씩 두 개씩 연습하시고 배우시면서 미래를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